자신이 추구하는 성격과 성향, 그리고 주장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은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젠더부터 세대, 정치적 성향까지 정말 갈등이 만연한 사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집단, 저 집단이 서로 나뉘어 다투고 소셜미디어에선 폭력적인 언어로 된 댓글이 난무합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피로감은 늘어만 가고요. 어떻게 하면 대화가 그저 자기 말만 해대는 그런 싸움과 같은 난장판이 아니라 조금 더 지적이고 매너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통,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과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말벗습니다. 오늘은 예의 있고 멋진 대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여러분은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거나 대립이 있는 상대와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시나요? 사실 대부분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화를 내거나 안 보거나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저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쿨한 척 포기하고 있는 거죠. 혹은 나와 맞지 않는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배척해버리고 그저 그냥 그 사람을 안 보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또 포기를 해버리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fight, 말하기에서 이기는 방법이니 또 말싸움을 이기는 방법이니 하는 것들이 승패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자신의 의견을 누군가에게 계속 강요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들부터 사람들의 선하고 연약한 심리를 이용하여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가스라이팅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하고 소신 있는 발언, 그 말하기를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 모든 문제는 다 상대에게만 있는 걸까요? 상대만 탓하고 그저 피하기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함께할 책, 어른의 문답법입니다. 책은 이름 그대로 성인답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대화 전문가 피터 보고시안과 제임스 런지는 36가지의 좋은 대화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36가지의 대화 기술 중 제가 인상 깊게 본 2가지 기술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꼭 실천하고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인식론을 활용하는 겁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관, 믿음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간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에는 그저 그 지식이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그리고 자신의 가치와 믿음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자신이 확고하다고 믿고 있는 그 믿음, 그 의견에 대해서 하나씩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칼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이 어떻게라는 질문보단 무엇을 이라는 질문에 더욱더 사람들은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 익숙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게 뭔데? 라고 따지기보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라고 물어보세요. 하지만 그저 그냥 어떻게만 질문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건 상대와 싸움이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서로 화가 나는 다툼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어떻게형 질문을 할 때는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를 묻기 전에 짧은 긍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생각은 진짜 흥미로운 생각인데요. 그 시선은 정말 흥미로운 시각이네요. 정말 신선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이죠. 이 짧은 긍정의 의미는 그저 동의가 아닙니다. 상대를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풀어주는 것이지만 사실 그 뒤에 오는 묵직한 질문이 상대를 괴롭히게 될 겁니다. 진짜 당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 외부자의 관점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가 말하는 게 대체 뭐야? 라고 따지듯이 상대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은 제각각 다를까요? 보통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외부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의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이감으로 대화에 임합니다. 상대의 부정적인 의견에 경이감까지? 어떻게 그 결론으로 이르렀을까?
어떻게 이 상황이 발생된 걸까? 정말 궁금해하는 겁니다. 눈을 초롱초롱 뜨면서 궁금해하세요. 그저 자신에게 동의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상대를 보며 신이 나서 자신이 만들어오는 굴에, 그 수렁에 빠지게 될 겁니다. 나는 웃으며 긍정적으로 상대의 그 부실하고 불명확한 말하기 패턴을 간파할 수 있는 것이죠. 허점을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굳게 믿고 있는 그 의견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한 건지 그 근거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마음을 읽는 방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온화하게, 둥글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방법은요, 바로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대화가 됐던 부정적인 대화보단 긍정적인 대화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죠. 자신의 생각이 부정적인 견해가 아닌 긍정적인 견해라는 것을 프레임을 통해서 바꿔보는 겁니다. 같은 표현을 쓰더라도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더 기분이 좋고 누가 이야기하면 괜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건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죠. 그 표현 방식을 바꿔보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협력적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넌 그걸 어떻게 알아? 너가 지금 이 상황을 알기나 알아? 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뭘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는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친숙한 커뮤니케이션 화법인 나 전달, I 메시지 화법은요, 너의 입장, 내가 모르는 너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협력적 화법은 우리와 같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우린 같은 편이다 라는 마음을 지닐 수 있게 상대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중립적인 표현. 네 생각이 뭔데? 그러니까 네 말은 그런 거 아니야. 너 생각, 너 말이 아니라 그 생각, 그 말, 중립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죠. 물론 그라는 그 한 글자만으로 상대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는 없지만 너라는 말을 그라는 말로 바꿨을 때 기분 나쁠 수 있는 것을 기분 나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을 바꾼 겁니다. 내가 애 좀 데리고 볼일 보고 오지 뭐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내가 애랑 같이 있어도 될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숙제를 하는 것처럼, 또 의무감을 지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얻은 것처럼, 그리고 제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건 결국 내가 그것을 의무처럼 이야기하는 거, 꼭 내가 해야 되는 과제, 숙제처럼 이야기하는 것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떤 것이 됐든 상대에게 맞아 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보세요. 부정적인 프레임이 한번 씌이면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상대가 동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대의 입에서 맞아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한 노력이 결과적으로는 상대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죠. 당장은 이 5가지가 얼마만큼 또 상대를 어루만질 수 있을까, 또 온화하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이 되겠지만 이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우리의 말하기의 습관을 바꿉니다. 오늘도 도움되십니다. 앞서 말한 2가지 방법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상대와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서로 간의 감정이 격양이 되거나 또 상대가 너무 자신의 의견만을 피력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내 입장에서 이 2가지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인식론을 활용하자. 자신이 말하는 의견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파고들 수 있는 질문을 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 상대의 마음을 온화하게 바꿀 수 있는 프레임을 바꿔보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말하기나 대화, 스피치와 관련한 도서들을 읽을 때면 꼭 청중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뭐 스피치 관련한 도서 읽는다고 뭐 달라지겠어? 말하기라는 게 글이랑 다른데 뭐. 저자가 남긴 마지막 말로 그 답을 대신해 볼까 합니다. 불가능한 대화는 없다. 급할 필요도 없다. 천천히 시작하자. 보유 기술을 차곡차곡 늘리고 무엇이 통하고 통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연습하고 말하고 듣고 배우자. 무엇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자. 근거에 기반한 대화 기법이 우리 손 안에 있다. 이제 남은 일은 시작하는 것뿐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말벗, 말벗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